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이건 이제 13강 사회문화인데, 이거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어려운 편이었죠. 내용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요.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이거 뭐 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헌법에 이제 총 4가지가 있다. 그죠? 국가의 이념, 조직,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요 4가지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국민의 권리랑 국가의 이제 조직, 요 2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어떤 조직,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얘기죠. 제도. 이거 뭐 우리나라의 제도, 뭐 상권 분립, 아니면 지방자치, 시장이 있고 뭐 도지사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어떤 제도들에 대한 얘기고, 조직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권리, 이거 뭐 자유권, 행복, 추구권, 뭐 기본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어떤 지방자치제라든지 뭐 상권분립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랑, 그 다음에 기본권, 우리의 이제 기본권들, 뭐 인권이라든지 자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2개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건가? 준별론적 관점으로 볼 건가? 융합론적 관점으로 볼 건가? 무용론적 관점으로 볼 건가? 구별론적 관점으로 볼 건가? 그 얘기였거든요. 일단 뭐 정리할 때 봅시다. 그게 이제 그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서 이해만 되면 문제는 쭉쭉 풀립니다. 지문 읽기도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뭐 어렵지 않았다.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되지만 쭉 읽어줬다. 이 정도 난이도는 좀 읽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 내용 일치 문제는 내용이 쉬우면은 쉽게 설명되어 있으면 내용이 어렵더라도, 그죠? 내용 그 자체가 어렵더라도 쉽게 풀립니다. 그죠? 내용 일치 문제는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면 쉽게 풀려요. 쉽게 풀립니다.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또 2번 가도 마찬가지. 거의 뭐 추론이긴 한데 이것도 뭐 내용 일치 수준으로 풀려버리죠. 그죠?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다만 이제 이제 추론 문제나 적용 문제는 내용이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되면 안 풀려요. 그죠? 설명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추론 문제는 적용 문제는 내용이 어려우면 안 풀립니다. 그죠?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손 안 대고 찍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정도 가지고 보고, 일단 추론 문제였고, 이건 뭐 내용이 좀 어려웠으나 이해했으면 풀릴 만하고, 4번도 적용 문제도 마찬가지. 추론이 섞여 있는 적용 문제는 역시나 마찬가지. 내용이 어려웠지만 이해가 되면 풀리고, 이해가 내가 안 됐다 그러면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풀려요.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됐는데 추론 문제랑 적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 못 풉니다. 그 다음 6번은 오이 문제고, 이건 뭐 내용 이해되든 안 이해되든 그냥 뭐 바로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고. 문제 풀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읽어볼만 합니다. 읽고, 이거 오이 문제가 이 문제였구나. 그죠? 5번이었네. 그죠? 어쨌든 간에, 내용 하나씩 읽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 요약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봅시다. 잠시만요. 요약 봅시다. 요약하면 전체적인 글의 어떤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헌법 조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헌법 조문에 뭐 국가의 이념이나 국가의 조직,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요 4가지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국가의 조직과 국민의 권리, 요 2개를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권리 중에는 기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권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권리들이 많이 있죠. 자유권, 평등권,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기본권들. 그런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국가의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국가의 조직은 뭐 제도죠.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사법부, 법원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찰청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제도. 그거를 뭐 제도를 보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청을 없애버려라. 그렇게 막 하진 않죠. 그죠? 이건 어떤 뭐 제도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와 이거가 이제 뭐 기본권과 어떤 제도가 충돌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그죠?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어떤 국가 단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권을 막 좀 이제 뭐 이렇게 억압을 하는 그런 어떤 단체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어떤 국가 조직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2개의 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별론, 융합론, 무용론, 구별론, 요 4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제도, 국가 기관과 인권, 어떤 국민의 어떤
뭐 권리, 기본권 요 두 개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경찰청이 막 국민들을 막 체포를 해. 경찰이. 그러면은 체포를 하게 되면 기본권이 억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찰이 막 그 범죄자를 체포를 해. 그럼 범죄자는 막 내 자유권이 왜 경찰이 왜 내 자유권을 뺏어가냐? 범죄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이제 그게 이제 충돌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범죄자의 인권이 뭐 기본권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게 중요한가? 응? 그러니까 이게 막 강조가 될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를 안 하겠지. 그죠? 그 왜 그 범죄자 그냥 자유롭게 안 하고 왜 범죄자를 체포하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이게 좀 강해지면 범죄자 자기네 때려잡아야지 왜 그 체포를 안 하려 그러냐? 체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어떤 관계를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뭐 정확한 예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데 이제 이제 기본권 보장과 이제 제도 보장 요 뭐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기본권 보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제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본권 안에 뭐가 있느냐? 인권도 있고 뭐 실정법적 기본권 이래 가지고 이건 뭐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뭐 어떤 법률이 만들어져야만 이제 뭐 효력을 발휘하는 어떤 뭐 이런 어떤 그런 법들, 기본권, 그런 권리들. 그다음에 또 다른 뭐 권리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특히 인권에 대해서 인권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만 지켜준다. 보장해주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인권 중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런 인권 무시해버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여기 인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거니까 이거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기본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죠? 뭐 실정법적 기본권 이것도 뭐 이따 내 본문에서 얘기할 겁니다. 뭐 기본권의 한 종류니까. 그다음 제도 보장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제도 보장 말 그대로 그냥 뭐 제도를 뭐 경찰 제도로 그냥 냅두는 거지. 만약에 근데 경찰도 와해시켜 버려. 야, 경찰 그거 막 사람들을 막 체포하고 그러니까 나쁜 짓 어떻게 경찰이 국민을 막 체포하냐? 경찰을 없애버려. 그럼 안 되죠, 그죠? 그 제도를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지. 야, 도둑놈 그럼 누가 잡냐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죠? 강도들 이래 되는 거니까 제도를 이제 보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따 본문에서 설명할 거고. 어쨌든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을 수가 있고 기본권을 억압하는 제도가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거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의 관계에서 기본권과 제도에 대한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준변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하자. 기본권과 제도는 차이가 있다. 성격이 달라. 그다음 융합론은 뭐 기본권과 제도가 융합되어 있어. 유합이 아니라 융합이죠. 융합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짬뽕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얘기지. 그죠?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융합되어 있다. 융합론. 그다음 무용론. 이거는 뭐 거의 기본권의 어떤 성격이 제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다. 무용론. 그 제도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다. 무용하다. 쓸모가 없다. 기본권 자체가 그대로 제도에 다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무용론과 융합론은 좀 맥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죠? 이거는 두 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갖고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는 거고, 이거는 한 덩어리다 보는 거지. 무용론으로 보는. 완전히 뭐 극단적이지, 이 사람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예전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은 이제 유행하는 게 이제 구별론이라 그래가지고,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이 이제 구별해야 된다. 이건 이제 준별론과 비슷하죠. 성격상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조금 키워서, 이놈 준별론을 조금 키워서 구별하자. 두 개를 구분하자. 이래 보는 거겠지. 그죠?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이제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 얘기입니다. 오문단에서는 이제 제도 보장 중에서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도 있고, 제도 보장 중에서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잖아요. 얘가 뭐 있었나? 이해를 하자면, 뭐 본문 가서 얘기하면 되긴 한데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가족제도 같은 거는 기본권과 좀 연관이 있죠. 어? 이거 뭐 야 남자니까 양보해. 너 그냥 불평등이라도 참아. 남자니까 참아. 아니면 야 여자니까 막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거 양성평등을 해야 되는데 가족제도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준다. 기본권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이거는 뭐 기본권과는 좀 구별이 되지 않나? 뭐 시장이 있고 뭐 구의원이 있고 뭐 도지사가 있고 이런 거는 뭐 그다지 기본권과 좀 연관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들 이런 제도들과 기본권이 이제 반영이 됐을까? 기본권이 반영이 안 됐을까? 아니면 기본권을 억압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인 거니까, 그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래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보고 이제 이 정도 개념 가지고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좀 이해 안 되면은 뭐 문제를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예, 여기까지 보고 이제 본문 넘어갑시다. 예, 본문 봅시다. 법규범은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이라는 위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어째 법규범은 상위 법이 있고 하위 법이 있죠. 위계가 있다.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에 저촉되면 하위 규범은 무효가 된다. 그죠? 밑에 법이 상위 법을 위반하면 하위 법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헌법은 여러 유형의 법 규범들 중에서 최상위 규범이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 헌법을 위반한다. 그럼 그 법은 없애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야 이거 헌법에 위배돼. 뭐 이런 거. 따라서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 규범인 법률로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막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헌법에 막 위반돼. 아니면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막 바꿔. 헌법이 그냥 개헌을 하지 않고, 그죠? 개헌은 헌법을 바꿔야지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헌법은 국회에서 아무리 날뛰어도 헌법을 못 고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과반 어쨌든 뭐 200석, 300석 뭐 이렇게 200석 뭐 더 넘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국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헌법을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은 국가의 이념, 조직에 관한 조문들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문들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조문들, 그 다음에 국민에 관한 조문들이 나눠질 수 있다. 그죠? 크게 봐서 국가에 대한 내용, 또 국민에 대한 내용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지. 그 중에서도 국가에서 이제 이념과 조직, 그 다음에 국민에서는 권리와 의무, 이런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 권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권리죠. 근데 의무는 또 국민이 또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는 행하지도 않고 권리만 찾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다른 사람 물건을 빼앗고 그런 의무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지, 그죠? 또 권리는 또 그런 거 뺏기지 않을 권리, 다른 사람한테 얻어터지지 않을 권리 이런 게 있는 거지, 그죠? 국가의 이념과 마찬가지. 국가의 이념 뭐 자유민주주의, 그죠? 그다음에 조직 같은 경우에도 뭐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런 거, 그죠? 경찰청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을 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장해라, 이 권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장해라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헌법에서 쏙쏙들이 다 기본권을 다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 언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거 어떤 게 일부가 좀 빠진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자동적으로 그거는 이제 기본권이니까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거는 또 언급이 안 된 게 있어, 그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다음에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들 중에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기본권 중에는 인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기본권 안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얻어터지지 않을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게잖아요, 그죠? 인권 중에는 자유권,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인권 안에는 헌법 조문으로 이제 규정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 안에서 언급이 됐네. 근데 헌법에서 언급이 안 된 게 있어. 인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권도 권리로서 보장이 된다. 헌법에서 언급이 안 돼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면 보장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헌법에 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권은 뭐 안 지켜도 돼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인권은 일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무조건 다 지켜져야 하는 게 이제 기본권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헌법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지켜야 될 기본권이 존재한다. 그게 문제 나옵니다. 이따가 인권과 달리 헌법에 개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권리로서 보장되는 기본권은 실정법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권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언급돼도 되고 언급이 안 돼도 되고 그런 게 다 인권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지켜져야 되는 건데 기본권인데, 어쨌든 지켜져야 될 기본권인데 이거는 실정법적 기본권은 반드시 언급이 돼야지만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실정법적 기본권이라 한다, 그죠? 그 예로 이제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이런 게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안 해도 돼. 단체 행동권, 이런 게 없어도 돼.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단체 행동권을 보장 안 해도 됩니다. 언급이 안 돼 있을 때는, 그죠? 근데 이제 언급이 됨으로써 이제 보장해 주는 거지. 이런 법들을 실정법적 기본권이라 하는 겁니다. 예, 이 문단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예, 이 문단 봅시다. 헌법에는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문들 뿐만 아니라, 그죠? 기본권을 보장하는 어떤 조문들이 있죠. 헌법에는 요 네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국가의 이념, 조직, 국민의 권리, 의무, 그죠? 네 가지 있다. 예, 그런 조문뿐만 아니라 정당 제도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 정당 제도, 실질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뭐 무슨 당 그런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문들도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념이나 조직 이런 내용이겠죠, 헌법에, 그죠? 아까 말한 어떤 기본권은 요거에 대한 얘기겠죠. 국민의 권리, 의무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 조문들도 있다. 이처럼 객관적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것을 제도 보장. 그 헌법에서 이제 제도 보장을 하는 거지. 뭐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제도 보장을 한 겁니다. 그 목적은 특정한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당 제도를 이제 본질을 유지하는 거지.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본질들. 그러니까 헌법에서 디테일하게 막 뭐 무슨 당은 뭐 무슨 당을 만들어라, 뭐 보수당, 진보당을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크게 두루뭉실하게 본질만을 언급하는 거지, 그죠? 헌법에서는 그 밑에 하위 법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제도 보장은 헌법의 근거가 있어도 입법부의 입법에 의해 비로소 실현된다. 그렇죠? 제도 보장은 헌법에 근거가 있는데 이제 입법부 국회가 이제 법을 만들어야지, 디테일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현되는 거고,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이제 헌법에서 다 언급 안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막 국가를 위험을 빠뜨리게 하는 어떤 짓을 해. 뭐 그렇게 하면 정당을 해산시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법이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또 헌법에는 뭐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게 아니라 헌법에는 이제 크게 나라의 안보를 막 위협하는 그런 정당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겠지, 대략적으로. 그죠? 크게, 그죠? 무슨 짓을 해서 어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크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제 그런 어떤 국가의 위험을 가하는 정당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그 밑에 이제 그 디테일하게 입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정당을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그죠? 헌법에 보장된 제도의 내용 형성에 대해서는, 그 안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거, 그런 어떤 본질, 그걸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재량이 인정된다. 그 밑으로는 이제 뭐 입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디테일하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얘기죠. 근데 큰 거는 놔두고 밑에 디테일한 것들은 니들이 입법부 국회가 알아서 해라, 그 얘기죠. 이와 달리 기본권은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잖아. 인권의 어떤 일부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 인권을 날려버려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거 아니죠, 그죠?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그 인권이니까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고, 국가가 이런 권리를 확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 그죠? 이제 국가가 이제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런 의무도 국가 자체가 이제 그런 확인하고 보장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 국가 자체가. 잠시만요.
봅시다. 산문단 봅시다. 산문단. 이번에는 이제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견해들, 여러 견해들, 뭐 준별론, 융합론, 그다음 무용론, 구별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요 네 가지 얘기를. 그러니까 뭐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의 관계, 이게 뭐 대체로 뭐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거 뭐 기본권 보장, 그러니까 자유권이라든지 뭐 행복주거권,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어떤 범죄자가 있어, 응? 나쁜 짓을 했어, 응? 막 여자를 한테 막 함부로 막 그래 했다. 응? 그러면 그 사람이 기본권 일단 기본권이죠. 그 사람은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안 저지르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런 인권 중에 또 뭐 자유권. 인데 제도는 뭐 경찰 제도가 있어. 우리나라에.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범죄자를 경찰이 가서 이제 잡았어. 이제 구속을 시켰어. 그러면은 자유권이 지금 박탈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본권을 막 뭐 범죄자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막 뭐 경찰이 가둘 수가 있느냐, 체포할 수가 있느냐, 구속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제도랑 그다음에 경찰 제도랑 그다음 범죄자의 기본 인권, 이 두 개가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경찰이 이제 그 범죄자를 잡는 게 당연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아니 범죄자라 그래가지고 너무 좀 체포하는 것 좀 너무 강한 게 아닌가. 뭐 이게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거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봅니다. 요 네 가지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일단 준별로는 기본권 제도와 기본권과 제도의 성질상의 어떤 차이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기본권이랑 제도는 성질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준별론에서는 기본권은 국가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국가가 있든 없든 간에 기본권은 무조건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기본권 존재하는 거다. 반면에 제도는 국가를 전제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도는 국가가 있어야지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제도 형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준별로는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도에 대해서, 그죠? 경찰권 이런 거, 그죠? 에 대해서 이제 그걸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적용되는 엄격한 요건이 뭐 적용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보장을 해야 되고 엄격하게 보장해야 되지만, 이거 뭐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그렇게 그만큼 어떤 자유권, 행복 주거권만큼 강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다만 준별론도 제도 자체가 헌법 조문에 의해서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제도 조문에 의해서만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다 보는 건 아니지. 너무 또 과도하게 해석해서 준별론이 성격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야 그거 뭐 제도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응? 기본권이 먼저지 제도가 별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헌법 조문에 의해서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문으로만 만들어지는 준별론이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헌법에 있어야지만 뭐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제도 자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그 보면 기본권과 제도의 관련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련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권을 좀 지키려고 경찰 그 법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범죄자를 그냥 가만 냅두면은 막 나쁜 짓 하고 댕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거 잡아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기본권과 제도의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만든 이유가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제도를 만든 거지, 그죠? 그래 보는 거죠. 이래 보는 어떤 준별론, 그죠? 또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그죠? 다른 견해가 있다. 융합론은 기본권의 양면성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기본권 중에 양면성이 있다는 게, 기본권이 자체가,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이지만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국가는 보장해야 돼. 개인의 권리를, 기본권을.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기본 질서인 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자, 이 융합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본권 자체가 제도에서의 성질을 가진답니다. 그 기본권은 일단 개인의 권리는 맞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 기본권 자체가 개인의 권리인데,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얘기지. 기본권 자체가, 그죠? 기본권은 이런 성질도 가지고
또 반면에 이런 성질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얘기지. 예컨대 개인에게 평등한 참정권이라는 인권이 보장된 상태가 객관적으로는 평등 선거 제도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 뭐 참정권 보장해야지 뭐 이렇게 뭐 하면 붕 떠 있잖아요, 그죠? 뭐 참정권 뭐지?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할 때 평등하게 선거하잖아. 그거가 이제 참정권이 방영된 그 평등한 참정권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된 거야. 이래 보면 평등 선거 제도를 보니까 평등한 참정권을 이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등 선거 제도가 평등한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것처럼 이 제도와 이 기본권이 융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권 자체가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 권리이지만 또 제도로서의 성질도 가집니다. 기본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과 제도가 융합되어 있다. 그죠? 융합론은 준별론과는 달리, 준별론은 지금 다르다고 본 거잖아요, 그죠? 준별론은 달리 헌법으로 보장된 제도의 내용을 제한하려면 기본권 제한에 대해 적용되는 헌법상의 엄격한 요건이 갖춰야 한다고 본다. 아까는 이 제도를 좀 무시했기 때문에, 준별론은 제도를 조금 무시했죠. 기본권이 최고다라고 본 거죠. 좀 높다라고 본 거겠지. 그래갖고 어떤 그 기본권에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그만큼 엄격하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융합론은 같은 정도의 융합이니까 짬뽕되어 있는 거니까 헌법으로 보장된 어떤 제도 요걸 제한하려면 마찬가지로 기본권 제한하는 것만큼 그만큼 아주 엄격하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막 제한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권 자체도 경찰이 나쁜 짓을 했어, 범죄자가. 그러면 그거를 야 잡지마 그냥 놔둬. 어떻게 그 범죄자를 그 대단한 인권을 가졌는데 그 어떻게 그냥 체포를 하냐? 체포하지 마. 함부로 막 체포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융합론인 거죠. 융합론이 아니라 준별론인 거지, 준별론. 그죠? 기본권이 우선이다. 조금 더 높게 보는 거지. 준별론은. 융합론은 두 개, 개인 기본권이랑 제도가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권만큼의 어떤 위상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손볼 때도 아주 기본권을 다루듯이 조심조심히 엄격한 잣대로 봐야 된다. 라고 하면 융합론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제도 보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인정하는 준별론, 융합론과 달리, 그러니까 제도 보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죠. 준별론이든 융합론이든. 준별론에서는 제도라는 어떤 그 위상을 기본권보다 낮게 봤지만 제도라는 거를 인정을 했잖아요. 융합론도 마찬가지. 그 제도라는 게 거의 그 기본권과 거의 위상이 같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따로따로 본 거예요. 그죠? 제도 보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인정했죠. 준별론과 융합론. 얘들이 인정했는데, 무용론은 뭐냐? 무용론은 제도 보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그냥 전부 다 기본권이야, 전부 기본권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제도 자체도. 그죠? 하여튼 제도 보장 이런 거 개념 따로 나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꼰대다. 구시대 유물이다. 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개인만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던 시절. 그러니까 기본권이 이만큼이고, 기본권 이만큼, 제도 이만큼 이렇게 나눠서 보던 시대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보니까 개인만이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제도는 따로 본 거지. 그런 시대, 옛날 시대, 구시대에는, 그런 시절에는 정당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방지하려면, 정당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정당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유권을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잖아요, 그죠? 정당제, 제도 이런 거를 침해하는 법률을 이제 방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당에 관련된 어떤 일들을 이제 법으로 어떻게 하려 그러면 정당 제도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제도 자체가 이래 헌법에 있고 막 하니까 그런 걸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개인 기본권과 제도를 따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지금 정당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헌법에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 헌법에 있으면 보장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 무용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는 정당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던 인간과 뭐 제도 이런 걸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본 거지. 그죠? 전부 다 한 덩어리를 본 겁니다. 한 덩어리를 본 거지. 그러니까 정당 자체가 뭐 사람인 거야. 기본권을 가진다고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기본 제도 어쩌고저쩌고 그런 필요 없어. 전부 다 제도도 전부 다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지. 자체가 행정적 기본권의 주체로 여겨지고 이렇게 본다면 정당 제도의 보장을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별개라고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 제도의 보장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상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까 융합론에서 하지 않았나? 융합론도 마찬가지죠. 위상이 똑같다라고 본 건데 얘는 무용론은 아예 그냥 뭐 야 구분하지 마. 완전 극단적이잖아요. 그죠? 무용론은 제도 보장 이런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버려야 돼. 그냥 구시대 유물이야. 극단적으로 보는 거지. 예, 그죠? 융합론과 무용론은 비슷한데, 그죠? 정당 제도의 보장과 기본권 보장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융합론이었는데 무용론은 야 제도 보장 자체 개념 자체를 날려버려. 이래 보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죠?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맥락은 융합론과 무용론은. 하여튼 뭐 준별론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 기본권이 좀 높고 그다음에 제도라는 건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였죠. 그죠? 준별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였다. 그죠? 이렇게 보면 이해될 겁니다. 그죠? 또 넘어가서 3문단 봅시다. 최근에 등장한 견해인 구별론은 뭐 구별한다는 얘기겠죠. 제도 보장의 대상인 제도는 권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이므로 기본권과 다르고 기본권과 다르다. 그 뭐 기본권이라는 거는 뭐 안 보이죠. 근데 실체잖아요. 제도는 뭐 경찰권이라든지 경찰 제도, 정당 제도 이런 것들 그죠. 설령 기본권의 양면성을 인정하더라도 기본권의 양면성이라는 얘기가 여기 있잖아요. 기본권은 어떤 개인적인 권리이지만 제도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그랬잖아요. 이 양면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인정해서 융합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와 어떤 그 기본권 자체가 거의 뭐 평등하다, 비슷하다, 레벨이 비슷하다 이렇게 본 게 융합론이었고 구별론은 인정하더라도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은 별개다. 융합되어 있지 않다. 별개로 본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권에 대한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호되는 것에 비해, 그죠? 기본권은 아까 말했듯이 기본권 중에 요 기본권 안에 인권이 있고 인권 안에 헌법에 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호되는 겁니다. 기본권 자체가. 그죠? 헌법에 열거된 게 있고 열거 안 된 기본권이 있다라는 거지. 예. 그래도 어쨌든 다 이제 뭐 보호가 된다. 그죠? 그런 얘기였고 제도는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입법부의 재량으로부터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이제 막 경찰권을 막 없애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야지만 보호가 되는 거지. 예. 입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헌법에 있는데, 예. 그 하위 법을 다루는 입법부가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어쨌든/간에 좀 이제 레벨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좀 구별한다는 얘기죠. 어떤 제도와 어떤 뭐 기본권은 구별이 된다. 레벨이 다르다. 어째 보면 그 이제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준별론과 좀 유사하죠. 그죠? 준별론은 뭐 성질이 다르다. 이걸 인정하고 어떤 뭐 레벨 자체가 기본권은 엄격하게 요건으로 봐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뭐 제도는 뭐 다룰 때는 뭐 그다지 엄격하게 안 봐도 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도는 조금 레벨이 낮고 기본권은 레벨이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비슷하게. 그죠? 또한 기본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에 제도는 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최대한 보장이 뭐고 최소한의 보장이 뭘까 봅시다.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란 국가 안전 보장, 뭐 질서 유지 등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큰 거 그죠. 국가 안전 보장이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공공 복리 이런 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 이때도 권리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얘기, 기본권은. 근데 최소한 보장이란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에 대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만 보장하고, 그러니까 본질만 보장하고 딴 거 형태는 다 바꿔도 된다. 이 법은 국회에게 폭넓게 인정됐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법은 자세한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면 최대한. 그러니까 제한하는데 아주 엄격하게 조금만 제한하라. 꼭 필요할 때만 제한하라. 그런 거고 최대한 보장하라는 얘기고, 이거 이제 제도는 최소한만 보장을 하고 그 외에는 다 뭐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거죠. 다만 기본권 중에 또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된 것이 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예요. 기본권 중에도 어떤 법률로 어떤 뭐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기본권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기본권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에는 종류는 다양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권 중에는 어떤 뭐 인권도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거 헌법에 써 있지 않은 기본권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꼭 이제 뭐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헌법에, 그죠?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보장되는 기본권, 여기 이제 실정법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법률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지만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기본권도 있다. 하여튼 뭐 기본권 중에 종류가 좀 다양하네요. 그죠? 다양하다. 그래 보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권과 이 지금 실정법적 기본권은 또 다르죠. 이건 지금 헌법에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 그거고, 그죠? 이거는 법률로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다른 거지. 이 기본권은 실정법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죠? 요 기본권은 법률과 관계된 거고, 요 실정법적 기본권은 헌법과 관련된 겁니다. 그죠? 또 넘어가서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 봅시다. 기본권과 제도 보장의 관계를 파악할 때 요 네 가지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준별론, 그다음에 융합론, 무용론, 구별론 이렇게 본다 그랬는데, 그 관계를 파악할 때 제도 보장 중에는 기본권 보장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독립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도 보장 중에는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거, 그다음에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계속 이제 기본권과 제도 보장의 어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권과 짬뽕되어 있는 게 있고 융합이 안 된 게 있다. 그죠? 예컨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기본권이 객관적 질서로서 구현된 것으로 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얘기죠.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지방자치제도와 뭐 기본권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죠? 이에 비해 헌법상 보장된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기본적 실현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니까 이 가족제도는 기본권을 담고 있다는 얘기지. 인간 존엄. 그러니까 힘이 없는 노인이라 그래갖고 막 학대하고, 힘이 없는 애라 그래갖고 막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 존엄은. 그 다음에 양성평등. 그러니까 남자니까 야 참아라. 네가 손해를 봐야지. 네가 손해를 봐도 참아. 아니면 야 여자니까 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좀 더 해주자. 뭐 이런 거. 그죠? 그거 안 된다는 얘기지. 또 여자라 갖고 해서 좀 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든가 더 적은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안 된다. 남자 여자라는 이유로.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족제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제도에는 기본권을 담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지방자치제도에는 기본권이 담겨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보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문제 풀어봅시다. 잠시만요.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단순 내용 일치죠. 제도 보장 중에는 기본권 보장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있다. 제도 보장 중에 기본권과 관련이 없다고? 기본권 보장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여기서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위에 있네. 제도 보장 중에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것도 있다. 그죠? 대놓고 있네요. 그죠? 2번 제도 보장의 목적은 그 제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냐 안 하냐 뭐 제도 보장 이런 얘기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요. 헌법으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것을 제도 보장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것을 제도 보장이라 했습니다. 제도 보장 자체는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제도 보장의 목적은 그 제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제도 보장 자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도 보장 자체는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것을 제도 보장이라고 하는데 뭐 아니 틀린 말이죠. 자,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한다.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까? 기억이 나죠. 이거 그러니까 기본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본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이 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권은 기본권이니까 헌법에서 야 기본권 보장해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인권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보장돼야 된다. 그거였잖아요. 그런 얘기는 있었죠. 그죠? 인권인데 그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어디 있었나? 기본권은 가에 있었네. 그죠?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봅시다. 그런 얘기에서 인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잠깐만. 이게 어디 갔냐? 인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권도 그죠? 여기 있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권도 권리로서 보장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헌법 조문에 규정된 것도 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권도 있다. 그랬으니까 2번 봅시다. 제도 보장의 목적은 그 제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 제도 보장의 목적이 뭐냐? 제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하자. 뭐 그런 얘기인가요? 제도 보장 자체가 잠깐만요. 여기 있었죠. 1-2에 제도 보장 자체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은 헌법으로 규정해라 그랬잖아요.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한다.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하는 게 제도 보장인데 뭐 그죠?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은 뭐 본질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 목적은 본질을 유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제도 보장입니다. 아예 틀린 말이고. 자, 이런 표현은 한번 있었죠.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있지 않았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인권은 헌법으로 인권은 기본권이야. 그죠? 인권은 기본권에 속해. 근데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지키래. 자,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했고 그 기본권 안에는 인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있어. 그럼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장해야 되죠. 기본권이니까 그것도. 그죠? 헌법으로 이제 그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해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권이면 그 기본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런 거에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거 헷갈리라고 이제 낸 거겠죠. 또 넘어갑시다. 하여튼 뭐 제도 보장은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틀린 말입니다. 그죠? 3번 법규범은 유형에 따라 상하 관계가 있으며 법규범이 상하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 있었죠.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이 있다.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최고가 뭐냐? 헌법이다. 그죠?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다. 최상위 규범이다. 상하 관계가 있네. 그죠? 법규범 중에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규범이 최상위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규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이 최상위 법인가요? 아니죠. 최상위 법은 뭔데? 헌법입니다. 그렇죠? 국회가 아무리 설쳐도 헌법을 그 위에 그 헌법을 뛰어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헌법을 고쳐야지. 그죠?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4번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법의 내용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헌법 내용은 뭐였습니까? 헌법은 국가 이념 조직, 그죠? 그다음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 권리 의무, 그죠? 국가에 대해서는 이념 조직, 그다음 국민에 대해서는 권리 의무, 요 총 4가지. 그러니까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 맞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국가 이념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니지, 국가 이념 조직도 마찬가지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 이념과 조직이 다 들어 있어요. 또 국민에 대해서는 권리 의무가 들어있고 이 4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헌법에는. 법률은 이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겠지.
국가 인형과 조직에 대해서 법률은 않고 이 하위 개념들을 이제 법률이 조정을 하겠죠. 그죠? 5번 그 기본권이나 헌법상 보장된 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때 기본권이나 헌법상 보장된 제도, 기본권이나 어떤 제도들 이런 거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할 때 입법부 국회가 제정하겠죠.는 기본권이나 제도의 본질을 정할 수 있는 본질을 건들면 안 된다 하지 않았나? 응? 1-5 1-5가 어디 있나? 잠깐만요. 여기 있네. 잠깐만요. 여기 있네. 그죠? 1-5. 이거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재량이죠. 본질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제도의 어떤 내용 형성에 대해서, 그죠?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내용 형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뭐 법을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죠? 좀 디테일한 어떤 구체적인 법을 만든다. 그 얘기니까, 그죠? 내용 형성한다. 본질을 제정할 재량이 없습니다.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을 못 건드려. 못 건듭니다. 또 넘어가서 2번 봅시다. 2번 넘어가서 잠시만요. 2번 봅시다.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이유. 가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기본권은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이 되며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확인해야 할 어떤 헌법상의 의무를 지닌다. 이거 뭐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기본권이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 그랬잖아. 헌법이 헌법 안에 안 적혀 있어. 어떤 기본권이 있는데 그게 이제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래도 이제 보장이 된다 그랬죠. 왜?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죠?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보장해라라고 이제 딱 써놨어요. 근데 그 기본권이 뭔데? 라고 하면 그 기본권 안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인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 인권에는 이렇게 자유권, 행복, 주권처럼 헌법에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안 써놓은 게 있다는 얘기지. 그것도 인권이니까 인권은 무조건 보장해줘야 돼. 인권은 기본권이니까. 그 기본권을 보장하라 그랬잖아요, 헌법이. 그죠? 그러니까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어떤 되어 있는 그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권이 있죠. 그 인권 가면 무시하나? 아니죠. 그건 이제 기본권이니까 무조건 보장해야 됩니다. 그죠? 이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기본권은 그 안에 인권이랑 뭐 잡다한 법들이 많잖아요. 그죠? 실정법적 이런 것도 법적 기본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있는데 그 인권 안에는 헌법이 규정되어 있는 인권도 있고 헌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헌법은 이 기본권 전체를 전부 다 보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가의 이유, 가의 첫 번째 앞에 있는 내용 보장되며 요거에 대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죠. 기본권에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인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좀 부족하죠. 이것만으로. 그 인권 안에는 헌법 규정에 써있지 않은 인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야지. 이게 뭐 좀 깔끔하지가 못하지. 그죠? 이게 뭐가 좀. 근데 이유가 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좀 뭐 비어있고 그런 느낌이 한데. 어쨌든 답은 뭐 3번과 크게 떨어질 수 없는 거다. 라는 거고. 주관식으로 쓰기에는 별로 안 좋은 답이죠. 어쨌든 간에 뭐 3번에 해당하는 답이고 아닌 것부터 봅시다. 그러면 1번 특정한 제도의 설정 유지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특정한 제도를 설정 유지를 하기 제도를 어떤 설정 유지하는 거랑 지금 뭐 무슨 관계야 이거 지금. 기본권이 지금 헌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된다.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아니면 뭐 뒤쪽에 대한 얘기 국가가 이런 권리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거에 대한 얘기인가? 이것도 얘기도 그 뒤쪽에 대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특정 제도를 이제 설정하고 유지하라. 뭐 정당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예 빗나간 거죠. 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지금 내용은 뭡니까? 기본권은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한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적혀 있지 않아도 기본권 보장되는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 얘기인데 지금 뭐 제도 어쩌고저쩌고 틀렸죠. 3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를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거 말도 틀렸고 뭐 제도를 권리보다 우선하라 이런 얘기 있나요? 지금 무슨 관계가 있어? 지금 가는 지금 기본권이 지금 헌법에 적혀있지 않아도 보장하자 그 얘기인데 이형 뭐 딴소리 제도 뭐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고 있죠. 4번 인권은 국가를 전제로 국가를 전제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예? 인권이 국가랑 상관이 있습니까? 인권은 국가와 상관이 없어요. 기본권은 국가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뭐 준별론의 개념인데 일단 인권을 생각해 볼 때 자, 어떤 사람이 국가가 없는 사람,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인권이 없나요? 인권 있죠. 근데 인권이 보장이 안 되겠지. 어디서 뭐 얻어 터지고 해도 뭐 누가 뭐 이렇게 지켜주지도 않겠지. 그죠? 국가가 있어야 좀 그래도 뭐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죠? 국적이 있고 이래야. 근데 막 국가가 국적이 없어. 그렇다 해도 이 사람이 인권이 없나요? 그거 아니지. 그죠? 인권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말도 틀렸고. 그 뭐 인권이 뭐 국가가 전제한다 말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죠. 가에 대한 이유는 가에 대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권이 헌법에 적혀있지 않는데 그것도 지켜야 되나요? 보장해줘야지. 보장해줘야 되나요? 보장해줘야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인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5번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본질. 그럼 뭐 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지금 뭐 우리나라의 지금 제도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쭉 이어온 거지, 그죠? 뭐 참정권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게 이제 쭉쭉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형성된 거지 제도는 유지하고 그 내용을 형성하기 위한 입법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입법 의무가 있는 거지. 예. 말은 맞는데 지금 이유를 찾는 거잖아요. 자, 기본권이 헌법에 적혀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할 때 뭐 이런 쓸데없는 내용들은 제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필요 없죠. 지금 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너무 쉬운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3번밖에 없으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관식으로 쓰게 되면 이게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기본권이 헌법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이게 좀 뭐 보장해 줘야 되는 이유가 기본권에는 인권이 있고 인권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권이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때문에 헌법이 이렇게 이제 뭐 기본권은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이제 보장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가져야지. 깔끔하지가 않았다 문제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3번 넘어갑시다. 요거 덧붙여서 조금 간단하게 뭐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은 읽었는데 지문의 어떤 그 내용은 어려워. 내용은 어려운 반면에 형식이 좀 쉬워서 눈에 잘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처럼 그런 거죠. 내용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내용이 어려운 편입니다. 근데 형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준별론, 융합론, 뭐 무용론, 구별론이 딱딱딱 같은 그 자기 위치에 딱 모여 있고, 그죠? 간단한 설명들이 딱딱딱 제자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형식이 쉬워. 설명이 잘 돼 있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풀기 쉽냐면 단수 내용 일치, 그냥 간단한 추론 이런 문제들이 좀 풀기가 쉬워요. 다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추론이나 이런 추론이나 적용 문제가 풀기가 어려워요.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만 풀리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우면 추론 문제나 적용 문제가 풀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형식이 쉬우면 단순 내용 일치나 간단한 추론 이런 문제들은 풀기가 쉽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서 아니면 모의고사 할 때 시간이 좀 딸린다라고 했을 때, 시간 조절할 때 내가 쭉 읽었는데 전반적으로 쭉 읽혀져요, 그죠? 눈에 툭툭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 쭉 읽어 나가지는데 문제는 내용이 몰라. 내가 뭘 읽었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네 라고 할 경우에는 뒤에 걸 포기하는 게 좋아요. 괜히 이거 잡고 왔다리 갔다리 해봐야 5분 이상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날리고 그냥 찍고 넘어가세요. 찍고 넘어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고, 그때 이제 그럼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내용 일치나 간단한 추론 같은 거는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형식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5번 같은 경우에 여기 만약에 뭐 준별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준별론이 언급된 부분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살펴볼 필요 없이 바로 준별론 읽어보면 바로 풀립니다, 문제가. 그죠? 단순 내용 일치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뭐 추론도, 간단한 추론도 마찬가지지, 그죠? 그러니까 뭐 가와 관련된 이유니까 가와 관련된 가 주변에 있는 내용들만 찾아보면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단순 내용 일치 아니면 간단한 추론 이런 문제는 풀린다. 형식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형식에 쉬우면 간단하게 풀릴 것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내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글은 그죠. 추론과 그 적용 문제가 어렵다. 풀기 어려울 것이다. 내용 이해가 돼야지만 풀리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글과 반대로 지금 이 글과 반대로 이게 형식이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려워. 형식이 너무 어려워. 형식이 어렵단 말이 뭡니까? 준변론이 여기서 언급되고 여기서 또 언급되고 요 뒤쪽에도 또 언급되고 준변론이 막 그렇게 막 형식이 엉망진창이야. 그럴 경우에는 단순 내용 일치나 간단한 어떤 추론이 어려워집니다. 이거 풀기조차 어려워. 다만 그렇게 장황한 그리고 막 이상한 형식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내용이 쉬워. 그래갖고 몇 문단만 좀 읽어봐도 슬쩍슬쩍 눈으로 봐도 이게 뭘 말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글이 있어요. 물론 그 수능에는 그런 글은 잘 없습니다. 그죠? 그런 글은 없고 뭐 별로 안 좋은 모의고사나 뭐 그냥 일반적인 또 문제지 같은 경우에 풀다 보면 그런 글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순 내용 일치나 뭐 간단한 추론 이런 건 문제가 풀기 어려워. 형식이 안 좋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읽어보고 어디 있었지 이렇게 쭉쭉 뭐 1-1, 1- 뭐 1-4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이거 막 짬뽕돼 있고 찾기가 어려워. 다만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추론이나 적용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도 이런 영상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좀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 내갖고 한번 만들어 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3번 넘어갑시다. 3번 문제 풉시다. 잠시만요. 3번 봅시다. 추론 문제입니다. 봅시다.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기역이 뭐냐? 기역이 이건가? 기억이 여기 있네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말하는 거고 니은은 헌법상 보장된 가족제도.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헌법상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제도는 뭐냐면은 기본권과 관련이 없는 거, 그죠? 지방자치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지방자치제도 뭐 이렇게 뭐 도의회가 있고 뭐 시의회가 있고 뭐 이런 거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기본권과는. 그럼 뭐 기본권이 뭐냐 도의회 시의회가 사라진다 해도 기본권이 어떤 뭐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사라진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영향을 안 미친다. 가족제도가 사라지면 조금 미치겠지. 왜냐하면 가족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간 전업, 그죠? 그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뭐 힘없다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막 대한다거나 아니면 애들, 그죠? 갓 태어난 애기들이나 뭐 힘없는 꼬마들 뭐 힘없잖아요. 뭐 그렇다 그랬고 막 인간 전업 무시하고 막 함부로 팬다든지 막 학대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가족제도. 그다음에 뭐 양성평등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남자라고 해서 좀 야 네가 양보를 해라. 응? 니는 그냥 뭐 좀 불이익을 봐라. 니는 좀 손해를 봐라. 남자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여자니까 좀 손해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평등해라는 얘기. 평등, 그죠? 양성평등입니다. 그 남자가 더 올라가야 된다. 여자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그죠? 그 얘기죠. 그게 이제 가족 제도라는 거고 헌법상에 보장된 거. 이거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기본권과 관련이 없는 거고, 이건 이제 헌법상에 보장된 가족제도 니은은 기본권과 관련된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 풀어봅시다. 1번. 헌법 조문들 중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조문으로 규정된 것이다. 기억이. 헌법 조문이 뭐였냐면 헌법 조문은 4가지가 있었죠. 보이나? 잠깐만요. 국가 이념, 조직,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 그러니까 이 국가에 관해서는 이념과 조직, 그다음에 국민에 관해서는 권리와 의무, 그죠?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조직,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요 4가지. 이게 이제 헌법 조문에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기억이 뭐냐? 헌법상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니까 이거 요 4개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이거 조직이죠, 조직, 그죠? 국가의 조직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건가요?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아니죠. 그죠? 이건 국민의 권리는 이제 기본권에 대한 얘기고, 지금 이제 이 글 자체가 국가의 조직과, 그죠? 이건 제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조직과 제도. 국민의 권리, 기본권에 대한 얘기. 이 2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념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의무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 2개를 가지고 쭉 글을 쭉 써낸 거기 때문에 이 2개의 관계를 뭐 융합론으로 볼 건가, 무용론으로 볼 건가, 아니면 구별론으로 볼 건가, 준별론으로 볼 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 2개의 관계를. 그게 글 전체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니까,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국가 조직에 관한 거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가 없다. 틀렸죠.
그다음에 2번 니은은 인권에 속하는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인권에 속하는 권리의 실현? 헌법에 보장된 가족 제도니까 일단 가족 제도는 어떤 인간 존엄과 양성평등 이거 인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인간 존엄 자체가 인권이죠. 인권이죠. 인권입니다. 뭐 그 정도는 추론해야지, 그죠? 인간 존엄 자체가 이제 인권이라는 건 추론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실현, 이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게 목적인 거지. 맞죠, 그죠? 답이 2번이네요. 그죠? 권리 실현. 이건 이제 가족 제도는 인간 존엄에 대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없다 그래갖고 막 구박하고, 뭐 애들 꼬마들 막 만만하니까 막 괴롭히고 이거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가족 제도. 권리 실현하는 거다. 인권이다.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실정법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정법적 기본권? 실정법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언급 있었죠. 실정법적 기본권이 뭡니까? 이거는 어떤 기본권인데, 기본권은 기본권인데 어떤 기본권이냐?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실정법적 기본권, 그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적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권리가 이제 보장이 된다는 얘기지. 안 적혀 있으면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정법적 기본권 중에 헌법에 안 적혀져 있어. 그거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죠? 그 기업은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실정법적 기본권 자치 제도인데 이게 뭐야? 이 제도잖아요. 제도 보장이네. 이것도 제도잖아요. 그죠? 실정법적 기본권이랑 상관없잖아. 기본권은 아니죠. 기본권은 지금 국민의 권리에 대한 얘기고, 이건 지금 제도니까, 이거는 국가 조직에 관한 거니까 틀렸지. 그죠? 기업권은 둘 다 실정법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이거 둘 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기본권을 조금 어떤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 제도를 썼다. 그거에 대한 말은 맞겠지. 그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인간 존엄, 인권 같은 걸 보장하기 위해서 뭐 실정법적 기본권 이걸 실정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 제도를 했다? 이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실정법적 기본권은 그것도 될 수가 있나? 될 수가 있겠네. 어쨌든 간에 기본권, 어떤 실정법적 기본권이든 그냥 뭐 인권이든 뭐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인권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족 제도를 시행했다. 그건 또 말이 되겠네. 그죠? 근데 이거는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본권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것. 이게 이제 그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니까. 그죠? 기본권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니은은 오히려 맞겠네. 니은은 맞겠네. 그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제도를 했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니까. 그죠? 2-3-1 2-3-1에 뭔 내용이냐면 실정권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별거 없었다. 그죠? 근데 기본권 자체가 인권이나 뭐 실정법적 기본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종류 있었죠. 이제 법률로 규정되어야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도 있다. 이런 종류도 있네요. 이거는 헌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헌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법률에 적혀 있어야지만 기본권이 보장이 된다. 그죠? 그런 종류도 있다. 여기다, 그죠? 이걸로. 좀 끊고 할게요. 잠시만요. 아니, 그냥 바로 씁시다. 법률이 규정되어야지만, 보장되는. 그죠? 이런 어떤 그 기본권도 있다. 그래서 뭐 기본권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고. 하여튼 지금 이거는 뭔 얘기냐면 실정법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거는 기억이다. 니은이다. 기억은 아니다. 기억은 기본권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4번. 4번 봅시다. 니은은 기업과 달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헌법에 반영되어 보장된 것이다. 기억이 지금 지방자치제도잖아요. 이거는 지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맞는데 이걸 헌법에 반영되어 보장된 것이다. 이게 언급이 어디 있었냐면 이런 것들이 정당제도,
이것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문들.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니까 이것도 지금 헌법에 지금 보장되어 있네요. 그죠? 지방자치제도가.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죠. 지방자치제도도. 아니면 정당 제도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 그죠? 정당 제도나 지방자치 제도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헌법상에 이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기업과 달리라고 한 말이 이게 틀린 거지.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그러면 가족 제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맞나요? 일단 헌법에 반영되어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 건 맞죠. 헌법상 보장된 거니까. 그죠? 헌법상 보장된 거니까 가족 제도는 헌법상에 보장된 거다 맞다. 보장된 거는 맞아. 그죠? 헌법상에서 직접 언급되고 이제 보장된 게 맞는데 이놈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였나? 가족 제도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인가? 그래 보긴 좀 힘들지 않나?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지금? 정당 제도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 제도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경찰 제도라든지 검찰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가족 제도는 조금 보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오히려 기억이 지금 맞고 니은이 애매한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 언급이 없으니까 추론이 안 되네, 그죠? 뭐 뇌피셜로 막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요거는 이제 기억은 달리라는 말이 확실히 틀렸다, 그죠? 기억이 맞는 내용이고 니은은 애매하다. 오케이,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갑시다. 언급이 안 돼서 내가 좀 함부로 추론하기 힘드네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확실히 틀린 거 기억과 달리 이게 틀렸기 때문에 답은 아니다, 그죠?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기본권의 양면성을 반영한 것이다. 기억과 니은이 모두 기본권의 양면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기본권의 양면성이 뭐였습니까? 기본권의 양면성이 언급되어 있었죠, 이쪽 부분에. 옛날 기본권의 양면성, 융합론에서 기본권의 양면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이자 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기본권 자체가 이제 개인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곧 제도의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인권, 참정권, 그죠? 이게 이제 인권이 보장된 상태죠. 참정권이라는 게 인권이 기본권인 거예요. 개인의 권리죠. 개인의 권리이자 그게 이제 평등 선거 제도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참정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등 선거 제도라는 게 좀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평등 선거의 제도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이제 그 참정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참정권이 평등 선거의 제도로서 나타난다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양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 기본권 자체가. 그래갖고 이제 융합론에서는 두 개가 이제 짬뽕되어 있다, 융합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양면성을 반영한다, 기억과 니은이. 이게 일단 가족 제도는 기본권이 지금 녹아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권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어떤 기본권들이 가족 제도로에 녹아들어 있는 그건 맞는데 지방자치 제도에는 기본권과 관련이 없는 거죠. 안 녹아들어 있죠, 그죠? 그러면 니은은 맞는데 이제 기억이 지금 안 된 거네요. 기본권이 양면성이 안 보입니다,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이제 4번 또 넘어갑시다. 예, 4번 봅시다.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봅시다. 적용 문제죠. 헌법 23조 1항은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함과 동시에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과 한계 어느 정도 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헌법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법률이 정해라, 그런 얘기를 하네요. 국회에서 만들어라 얘기네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헌법 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은 인권의 전형적인 예의다. 행복추구권은 인권이다. 헌법에 적혀 있네요, 그죠? 행복추구권은 이러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네요. 파생된 거 자유권, 이것도 권리네요. 로부터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의 내용, 상대방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자유계약 원칙이 도출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오고 여기서 이게 나왔네요. 계약 자유 원칙은 개인의 경제 생활을 각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인 사적 자치 제도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로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이런 기본권이, 인권이 기본권이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결국 사적 자치 제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적 자치 제도는 헌법상 보장이 된다. 봅시다. 어디가 포인트인지 모르겠죠. 문제를 읽어봐야 되는 거지. 1번. 준변론에 의하면 재산권이 보장되려면, 준변론이 뭐였지? 준변론 이렇게 보면 다 보이나? 일단 봅시다. 준변론은 기본권과 제도의 성질의 차이가 보이고, 그 준변론 자체가 뭡니까? 이게 이제 뭐 기본권과 제도가 이제 차이가, 성질의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오히려 이제 그 기본권이 이제 상위 개념이다, 그런 개념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죠. 두루뭉술에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이제 아주 기본권 제한한다 그러면 아주 좀 조심스럽게 보고, 또 뭐 헌법상 제도를 뭐 이렇게 제한한다 그러면 그만큼 엄격하게 적용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본권이 좀 파워가 더 세다,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는 거지, 그죠? 이게 제도보다는 기본권이 더 세다라고 보는 겁니다. 준변론 자체가, 그죠? 이래 보면 된다. 1번 봅시다. 1번 봅시다. 준변론에 의하면 재산권이 보장되려면 헌법의 근거 조문이 있어야 한다. 일단 좀 준변론의 내용이 약간 지금 기본권과 제도 중에 기본권이 좀 힘이 세다, 조금 더 좀 소중히 다뤄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재산권이 보장되려면 헌법에 근거 조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권이 보장되려면 헌법에 뭐 재산권이라고 뭐 써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나? 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죠? 뭐 관련이 있냐 없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자 봅시다. 뭐 준변론, 융합론, 무용론, 구별론, 이거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요약하면, 준변론은 기본권보다 제도를 좀 낮게 보기 때문에 기본권에는 아주 그냥 요거 좀 손댈라 그러면 아주 엄격하게 보고, 요거 손댈라 그러면 좀 마음대로 손대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주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죠? 준변론은 그다음에 융합론은 기본권과 제도가 지금 융합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용론은 융합되다 못해, 뭐 제도 보장 이런 거 나눌 필요 없어, 전부 다 그냥 기본권으로 봐, 이렇게 보는 게 무용론이고, 그죠? 구별론은 아니다, 기본권과 제도를 구분해서 봐야 돼. 요거 준변론의 느낌이죠, 그죠? 얘들 요거 두 개를 묶을 수 있고 요거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준변론과 구별론을 묶고 융합론과 무용론을 좀 묶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 보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가지 헌법에다 써놔라 안 써놔라 그런 얘기하는 쓸데없는 얘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답 1번. 헌법에 쓰고 안 쓰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2번. 융합론에 의하면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되면 사적 자치 제도도 제한이 된다. 융합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융합론은 두 개가 융합되어 있다, 그 말이죠. 기본권과 제도가 융합되어 있다. 융합론. 그러니까 어떤 참정권이라는 것과 평등 선거 제도라는 게 이제 융합되어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지금 융합되어 있는 거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사적 자치 제도가 두 개가 융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한을 받으면 이것도 제한받겠지. 뭐 추론 가능하죠, 이 부분. 3번. 무용론에 의하면, 무용론은 뭡니까, 이거? 지금 이제 융합론에서 더 나아갔어. 제도 보장 말도 하지 마, 말도 꺼내지 마. 무용 쓸모없어, 무쓸모야, 그죠? 무용론. 전부 다 기본권으로 봐, 나눌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무용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별개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정당 제도의 보장과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다 같다. 다 정치적 기본권 보장으로 다 보자. 퉁쳐서 한 덩어리를 보자. 융합되어 있다기보다는 아예 별개로 보지 말고 한 덩어리다. 결국 다 사람으로 봐라. 정당 자체도 사람으로 봐라. 그런 얘기죠, 그죠? 무용론. 그죠? 그 얘기니까 사적 자치 제도의 보장을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장과 별개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랑 사적 자치제도를 별개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별개로 보지 말고 한 덩어리를 보란 얘기지. 그죠? 융합된 거 이상으로 완전히 그냥 한 덩어리를 보란 얘기지. 완전히 일치된 상황. 그죠? 융합론, 무용론, 그죠? 무용론, 그죠? 맞죠? 맞고. 4번 구별론에 의하면 구별론이 뭡니까? 구별론. 얘는 별개로 파악해라는 얘기잖아. 두 개 따로 떨어져서 봐라. 구별해야 한다. 제도권 보장과 제도 보장과 기본권 보장은 구별하라. 이제 구별론이죠. 그죠? 뭔가 좀 준별론과 좀 통하죠. 요건 이제 기본권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 제도보다는 그런 거 달리 누구를 더 강조하는 건 없지만 얘는 일단 구분을 하자. 구별론. 여기 하면 사적 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장 원칙 구별론. 사적 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장 원칙이 뒤에 언급이 돼 있었던데 잠깐만요. 얘네 최소 보장 원칙은 제도에 대해서는 최소 보장 원칙이고 기본권에 대해서는 최대 보장 원칙. 그러니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주고 제도는 최소한만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죠? 본질만 딱 살려놓고 딴 건 다 그냥 다 마음대로 해도 돼. 예. 근데 기본권은 최대한 많이 보장해준다. 그죠? 그러면은 자치제도니까 이건 최소한만 보장하겠지. 최소한 보장 원칙 맞네요. 그죠? 이제 단순 내용 일치고. 5번 구별론에 의하면 구별론. 입법부가 법률로 사유재산 제도의 내용을 정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입법부가 법률로 사유재산 제도의 내용을 정할 때 입법부가 이제 이런 거 여기죠. 사유재산 제도의 어떤 사유재산 제도 어디 갔나? 사유재산 제도. 그렇죠. 이걸 법률로 정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나? 지금 쭉 이제 전부 다 이제 구별론에 대한 얘기를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이것도 다 구별론이에요. 구별론. 그죠? 구별론에서 재량, 입법부의 재량. 얘네. 일단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라든지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라든지 전부 다 구별론에 해당하는 거고. 그게 이제 재량이 어떤 입법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 이게 이제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죠? 재량을 어떤 입법부에게 해당된다. 이 최소 보장의 원칙이 뭐냐? 제도에 대한 얘기죠, 그죠? 제도는 그 제도를 입법부는 마음대로 재량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제도잖아, 제도. 정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본질만 안 건드리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국회가, 그죠? 단순 내용일치죠, 그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또 넘어가서 5번 오이 하나 남았네요. 그만 풉시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간단하게 봅시다. 이번 때 A, B, C, D, E랑 바꿔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답만 봅시다. 이거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답이 5번이네요. 답이 3번이네요. 그죠? C가 어딨나? 여겨지고. 그러니까 정당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로 여겨진다. 주체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정당과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가 같다 라고 이제 생각된다. 그죠? 추정이 된다. 추정은 뭡니까? 뭐가 지금 안 보여. 근데 이제 미리 이제 이미 결정된 게 있고 이제 그럴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정당 자체가 기본권의 주체다 라고 생각되는 거지.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추정할 필요가 없어. 결정이 난 겁니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야. 끝. 그죠? 생각한 겁니다. 이거 추정하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닙니다. 여겨졌다. 이미 생각한 겁니다. 그죠? 추정하고 이런 거 자시고 예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 하여튼 여기까지 보고 또 이제 사회가 끝났네요. 지긋지긋한 사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과학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이거 과학 지문으로 넘어갑니다.